이런 거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말하자면 이게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대단히 나쁜 건데 섬에 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슬기롭게 우리가 제주도를 선전하는 광고의 장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사건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온 사람들 좀 편안하게 하고 이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관광객들을 오신 분들 편안하게 할 이렇게 자연재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딱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은 마케팅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 위기는 기회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는 도지사가 책임하에 이걸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맞고요. 공항공사는 이 공항 내에서 벌어지는 또 진로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책임진다는 자체가 필요했죠. 근데 공항공사는 굉장히 제주도의 공항공사는 특히나 이 마진이 가장 많이 나는 공항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깔개 같은 것도 안 깔아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하고 너무나 좀 맞지 않은 우리의 근본적인 또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 현장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도지사가 와서 진두지휘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공항이 다 결항 상태가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또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지탄을 그러면 우린 받았거든요. 계속 매끄럽지 못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든 이 강정 사태가 일단락이 일단 졌다고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간의 이슈였죠. 어느 한 시점 강정 문제를 돌이켜봤을 때 어느 한 시점인 들 조용한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그 지역의 백성, 국민들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일을 벌이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국가에서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하는 이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지역의 국민들만 그 지역의 지역민들만 아주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고 한 거죠. 심지어는 이웃지간 또 형제지간 또 사촌지간까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갈등의 온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강정은 그 자체로 그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자체로만으로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갈등 해결 능력의 이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2월 26일에 달로 기억하는데 그게 강정평화대행진 이렇게 몇 박 며칠 이렇게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 평화라는 그 아이콘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참 과연 이 강정이 제주도의 그 끝자락에 강정이 남긴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그냥 너무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까운 그리고 마음 아픈 것들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그 교훈이 최소한 그 교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럼요. 이 구상권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그 교훈까지도 완전히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국가 시스템이 참 이 뒷정리도 잘 못하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강정이 굉장히 고통도 받고 4월 달에 2월 달 얘기했으니까 3월 달에는 잘 모르겠고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이게 총선이 있었는데 뭐 총선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제주도가 또 민주당이 또 3명이 다 당선되는 신기록을 낳았습니다. 4번 연속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생한 민주당 이 말하자면 국회의원 세력이 이제 4번 연속 그게 16년 가까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제주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정당 지지도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더 높게 나타나요. 세 개 지역 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 후보자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또 한 분은 연속 4선 동안 4년 동안 이제 4번 이제 당선이 되는 4선 동안 하는 그 최장 연속 기록을 또 세우게 되셨고 또 한 분은
그 호남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당선되는 기록도 세웠고요. 또 한 분은 또 동년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지역도 거기 출신인데도 제주시에서 당선되는. 그걸로 따지면 제주도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선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거 특이하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예, 제주도민들이 사실 굉장히 정치의식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수준이 높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수준 높은 제주도민들이 뽑은 우리 3명의 국회의원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소식 듣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정말 우리 오영훈 의원은 광폭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걸 자주 칭찬하는 보여요. 뜻입니까? 아니 그런 걸 칭찬이라기보다 아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하신다는 저는요, 예, 그런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민의를 들으러 이렇게 치킨집도 다니고 그거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 뭐가 중요한 시기점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치킨집 가서 아니면 제주도 내려와서 행사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냐 아니면 우리가 거대화된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큰 변혁의 시기가 온 거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데다 시간 쓰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군 의원이 또 굉장히 그 중앙 무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 그거는 시국에 뭐 있어서 잘하는지 안 나름대로 하는지 역할하고. 시각의 차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주도민들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의 엄혹한 시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강창일 의원님은 어떤가요? 세 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세분다 건데 포함해서, 지금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얘기했다가 무슨 또 두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또 여기 친구긴 소돌이 한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중앙에서 중국인들을 모르겠는데 정말 중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올 한 해 이것을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맞습니다. 사실은 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위협받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야 됐을 것 같은데. 단호한 조치해서 중국인들을 입국을 막으면 가장 센 단호한 조치가 입국을 막는 거 아닙니까? 뭐 입국을 막는다기보다는 뭐 저는- 무비자 이거를 저는 그런 폐지한다든지. 식의 사고 방식이 대단히 좀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의 그 범죄가 많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인들이 범죄 증가하는 건 더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올레에서 뭐 살인 사건도 나고 살인 그랬지 사건도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걸 국적을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대단히 나쁘고요. 그리고 바오젠 거리니 뭐니 이쪽 그 노영 연동 지역에 중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과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농후한데 안전도시를 선포할 만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제 자율방범대를 해서 끊임없이 순찰 활동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자치경찰단을 늘려서 자치경찰이 그거 아닙니까? 관광 지역에 맞게 경찰단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분들이 맞춰서 순찰도 좀 정기적으로 돌고 그러면 아 여기는 굉장히 그 치안이나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벌이면 남의 나라에 와서 내가 봉변을 좀 치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죠. 당연히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다른 나라 가면 조심해지는 게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바로 그 점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얘기가 중국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의 범죄율이 우리 그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가서 저지른 범죄율 2012년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부작용 쪽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보거든요. 이걸 달리 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각이 편협해진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문제시되고 그다음에 오폐수가 문제시되고 아니 하는 지금 다른 지역은 무비자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못 아니 들어오죠. 다른 지역은 중국인이 그렇게 다 엄선해서 지금 들어오게 해갖고 그만큼 안전을 강화하는데 우리 제가 제주도만 무비자 하자고 한 건데 아닌데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요. 뜻이니까. 그 주제를 문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도 좀 하실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문제는 예. 쓰레기 문제나 그 오폐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예측해서 그게 맞는 걸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통계적으로 볼 때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범죄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긴 또 어디 통계가 그렇죠? 그 제주 다른 육지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육지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 외에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오로지 제주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들어오게 하는 거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민이 안전히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한국인 뭐 이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는 무비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예. 이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채택한 제도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면 채택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채택하지 말자는 다뤄야 될 거죠. 게 뭐냐면 범죄의 질이에요. 이게 4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국제 자유도시니까 아유 그래도 이왕 연 거 이게 아니라고 봐요. 사람을 죽이고 아이고 근데요 중국 엄격하게 선별해야죠. 아니, 엄격하게 무비자를 말씀을 드려서. 없애자 이건 안 되지만 저가 제고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엄격하게 분류합니까? 아니, 아니 입국할 비자 때, 제도를 도입하면은 입국할 때요. 제가 볼 그리고 때는 아니, 그런 사람을 부분에 상당히 체에다가 불리하죠. 놓고 칠 겁니까? 어떻게 아니, 분류합니까? 비자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무비자에서 입국할 때 심사를 더 강화해야 돼요. 심사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심사는 당연히 관객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했다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뭐 엄격하게 그럼 걸러집니까? 제2의 살인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난번에 근데 이 잠깐만 확률을 줄일 가능성 분명히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무비자 저 발급 받고 오신 우리나라에 분들 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요 지금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물려? 말하자면 네. 걸러지지 않은 걸 걸러지지 않은 걸 방류를 이런 했다라는 건 걸러야 됩니다. 정확히 걸러야죠. 네. 이런 건 걸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걸르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거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류되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보고를 했다면 그거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정말 부끄럽다 못해 너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소환제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저는 그- 이 문제를 네. 저 도민 투표 붙여가지고 소환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주민 소환제 도입돼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앞장서실 것 이 같은데요? 문제는요. 예. 지금 어떠한 다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보다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주민 생활 문제인 것이고 또 이거 하라고 세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포청천이 살아 있거나 하면 곤장되네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겠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용서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먹는 거에다가 장난치는 거, 그렇지. 어린애들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왔으면 바로 우패수 문제 바다에 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세대 누대에 걸쳐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도지사가 누구든지 간에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소환해가지고 책임 물리게 하고 폐가 망신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해야 질서가 바로 잡히지. 이런 건 좀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며칠간 방류했는데 하루 방류하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요. 이거 도민들 이거 그거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 있어 요 무슨 여가부 말이에요? 문제 있는데 네. 제 뜻은 그러니까 도도 주민도 터질 게 알고 터졌다. 있으면서도 이게 다 쉬쉬하고 쉬쉬하던 문제가 그러던 터진 문제가 거니까요. 터졌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 교수님께서는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저는 중구난방. 중구난방.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 아. 여기 방자는 각자 뭘 도생이 방자. 한건 그 앞에 했던 얘기죠. 예. 예, 저는 사자성어로요 여세 추이를 들고 싶습니다. 멋진 말들을 해버리면 이거 제가 또 맨 마지막에 정리하시죠.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빙산 같은 거예요. 아주 거대한 이제 산인 것 같은데 이게 햇빛에 쭉 촛불을 입히든 뭐든 쭉 녹아버린 산에 비교돼서 이 빙산은 이제 기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빙산난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난거 난고 고 예, 기댈 고자라고 써서. 기대를 고자. 근데 제주도 상황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 삶의 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극복을 해서 좀 그걸 이 변화하는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십시다 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원래 사자성어는 전화이복하겠습니다. 전화요. 화를 복으로 바꾼다. 예,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중구난방, 뭐 수적천석, 삭족정리, 예, 여세추위, 전화위복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투표해볼까 마시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요거는 듭니까? 그 투표하기보다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예. 5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이렇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었는지. 저는 제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긍정적인 거니까 예. 전화위복 좋아요. 저도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소망이고 바람이니까 그래. 네, 전화위복 개인적으로도 전화위복 되기를 바라면서 예. 2016년 예. 안 좋은 마무리하면서. 2017년은 다 전화위복 되기를. 뭐 투표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거니까. 예, 전화위복이 올해 그 소도리공론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로서 우리가 전화위복 예, 이렇게 위기는 기회다 이걸 해서 전화위복이